안녕하세요, 세이제입니다. 오늘은 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용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잘못과 용서. 지난 영상 이 말투 쓰는 커플은 무조건 헤어진다 해서 애인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너무 쉽게 용서하면 애인이 자신의 잘못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오늘은 그럼 애인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해야 좋을지 알아볼게요. 그린즈버러 대학의 미셸 러셀 교수가 그의 두 번째 실험에서 애인의 잘못까지 확실하게 고쳐주는 용서법을 찾아냈거든요. 신혼부부 5년의 일기. 러셀 교수는 신혼부부 135쌍을 모아서 서로에게 잘못하고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서로의 잘못을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것 같을 때 그 즉시 용서 방식을 바로 잡아줬어요. 바로 이렇게요. 예시 상황 볼게요. 어쩔 수 없지. 일단 알았어. 잠깐. 아내분의 잘못에 대해 더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앞으로는 나와 상의 없이 생활비 쓰지 말아줘. 러셀 교수는 이런 과정을 5년 동안 반복해 부부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5년 뒤 이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놀랍게도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은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들이 전보다 훨씬 개선됐다고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다고 응답했죠. 예시 상황 5년 후에요. 여보, 우리 여름입을 사는 거 의논하고 싶어요. 날도 더워지는데 좋죠. 이렇게 상의하게 된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야. 이 단호한 용서법의 포인트는 용서를 해주더라도 잘못한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죄책감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상대방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걸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잘못한 사람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고쳐야겠다고 확실한 동기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럼 지금부터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러셀 교수의 용서법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스텝 1. 감정 전달하기. 나는 이랬어. 먼저 애인이 잘못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특히 이때 너는 뭐뭐보다는 나는 뭐뭐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술자리에 가서 연락이 안 되면 정말 속상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거든. 이렇게요. 스텝 2. 용서의 이유 설명하기.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뭐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대가 잘못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게 너와 나,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라고 짚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속상하지만 넌 나한테 소중한 존재니까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요. 스텝 3. 단호하게 주의 주기.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면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단, 짧고 굵게 말이죠. 예를 들면 대신 이런 일 다신 없었으면 좋겠어. 스텝 4. 바라는 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바뀌길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앞으로는 자리 이동할 때나 화장실 갈 때라도 꼭 한 번씩 연락을 줘. 이렇게요. 잘못에 대처하는 커플의 자세. 이 용서법은 결국 상대방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줘요. 우리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지 애인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애인과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물론 애인에게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어설프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해보세요. 예전보다는 애인의 잘못으로 반복해서 싸우는 일들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실험 속 신혼부부들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예쁜 커플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너무 자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시카고 대학의 에드 오브라이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애인에게 선물을 너무 자주 사줘서는 안 된다고 해요. 오브라이언 교수는 여러 커플들을 모집해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매일 선물을 주도록 지시했어요. 그러고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을 매일 조사해 봤는데요. 이들의 행복감은 날이 갈수록 점점 낮아졌다고 해요. 이는 선물을 받는 일에 점차 익숙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행복감은 보통 예상치 못한 자극을 받았을 때 높아져요.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땐 매우 큰 행복을 느끼죠. 하지만 선물을 너무 자주 받다 보면 그 자극에 익숙해지게 되기 때문에 행복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역이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극에 익숙해지지 않게 의외의 타이밍이나 예상치 못한 시기에 선물을 줘보는 거예요. 의외의 선물에 애인은 분명 큰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애인에게 인형을 선물해야 하는 이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포옹하는 순간 불안과 공포심을 떨쳐낼 수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져서 긴장감과 공포심이 낮아지고 차분해지게 된다는 건데요. 정말 신기한 게 꼭 사람을 안았을 때뿐만 아니라 곰인형을 안았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발휘된다고 해요. 다들 애인에게 나 대신하면서 커다란 곰 인형을 선물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하지만 연구팀은 곰 인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온기가 느껴지는 물체를 안았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어요. 역시 제일 좋은 건 애인이 직접 안아주는 일이겠죠. 여자는 웃는 남자보다 무뚝뚝한 남자에게 끌린다. 여자들은 밝게 웃는 남자보다 다소 어두운 표정의 남자에게 더 끌린다고 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이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표정의 이성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가장 끌리는지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여자가 우수에 차거나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의 남자에게 끌린다고 답했어요. 아무래도 무뚝뚝한 표정이 더 남자답고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자들은 활짝 웃는 여자에게 더 호감을 보였어요. 당하기 쉽고 말도 잘 받아줄 것 같으니까요. 좋아하는 표정조차 남녀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용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러셀 교수의 용서법 4단계 스텝 1. 감정 전달하기. 나는 이랬어. 스텝 2. 용서의 이유 설명하기.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하고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스텝 3. 단호하게 주의주기. 대신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스텝 4. 바라는 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